자, 조선일보가 좀 바뀌었댔지요. 오늘 아침에 늘어난 법의 해석지대, 여론에 휘둘리는 판사, 법원이 이번에 윤통을 대하는 과정에서 엄격하게 진짜 법대로 처리했더라면 윤통에 대한 불법, 무법 논란이 나오지 않았을 건데 법관이 스스로 애매하게 처신하면서 이런 혼란을 자초했다. 이렇게 말하고 지금 문재인이가 공수처를 만들고 국수본을 만들고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하고 이러면서 이 법치에 있어서 약간의 혼란이 발생했어요. 내란 사건은 공수처가 수사권이 있는가? 또 더 나아가서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신청한 체포영장을 2번이나 발부해준 서부지법이 과연 이 공수처의 체포영장을 갖다가 발급해줄 자격이 있는가? 또 발급하면서 판사가 형사법 2조항에 예외를 한다라고 말할 자격이 있는가? 또 검찰은 원래 내란죄는 경찰이 수사해야 되는데 경찰이 일부 이 사건에 대한 겸 내란과 관련해서 관련자라고 해서 자기들이 수사할 수 있다고 조지호 경찰청장 등을 수사하고 있고 조지호 경찰청장을 구속하고 뒤이어 김용현 국방부 장관 등을 지금 구속시켰다. 이 부분은 또 맞는가? 그리고 지금 윤통에 대한 체포 적부심이 기각되었는데 그것은 합리적이고 또 구속영장 발부도 합리적인가? 이런 논란들이 지금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조선일보가 지적을 했고 조선일보 칼럼에서는 정치부장이 윤통에 대한 수사 주체들이 단계마다 법적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 윤통 잡기 몰두하느라 사법적 혼란이 허점이 너무 많이 드러났다. 그래서 윤석열 사냥쇼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어제 한 지방법원장이 현직입니다. 대통령 영장 발부 판사 차은경은 책임이 없나라는 입장을 밝혔어요. 청주지방법원 임병렬 법원장이요. 지금 윤통에 대한 영장 발부 과정과 그 적법성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어요. 그럼 어디에 문제를 제기했냐? 법원 내부의 인트라넷인 코트넷에 지난번에 이 대법원 재판연구관 백지혜 판사가 언급한 내용, 즉 직권남용죄는 현직 대통령의 소추 대상이 아니다. 그러니까 직권남용 가지고 현직 대통령을 수사하고 체포 구속할 수 없다. 근데 직권남용의 명목으로 공수처가 윤통 수사를 하면서 그것을 내란죄까지 확대시켜서 지금 수사하면 그의 오리가 몸통을 흔드는 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직권남용을 대통령이 했더라도 현직에서는 그 책임을 물을 수 없고 퇴직 이후에 물어야 돼요. 그런데 그 직권남용을 가지고 공수처 수사 대상에 내란 수사가 없다니까 우리는 윤의 직권남용만 지금 바라보면서 직권남용이 결국 내란과 관련된 부분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면서 수사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현직 판사가 보기에도 이거는 말장난에 불과하다라고 지금 본 겁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임병렬 청주지방법원 법원장이 20일부터 이틀 동안 여러 차례 댓글을 적었는데 임병렬 법원장은 댓글에 언론에 의하면 공수처가 대통령에 대한 내란 사건을 검찰에 이첩하더라도 검찰에서 내란죄에 대한 수사를 처음부터 다시 하겠다고 한다. 그러니까 3만 페이지가 넘는 수십 권짜리 지금 책 두께를 검찰로 넘겼는데 검찰은 공수처가 대통령을 내란죄로 수사할 그런 의무가 없는 기관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다시 우리가 새로 수사하겠다. 어제 넘겼지요. 그러면서 만약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공수처에서 청구한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에 대해서 그것을 발부한 서부지법 판사들은 아무 책임이 없다는 것인가라는 의문을 제기했어요. 그래서 각 단계마다 판사가 이것은 해야 될 일인가 하지 말아야 될 일인가를 정리해야 되죠. 자, 검찰이 김용현 국방장관에 대해서 내란죄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때 발부를 거부하고 경찰이 수사하고 신청해라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공수처가 청구한 윤 대통령 체포 수색영장 2개에 대해서도 이거는 공수처가 이 내용으로 체포나 수색을 하는 것이 부당하다. 이렇게 기각을 시켜야 되고 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적부심도 그래
대상이 아닌 기관이 수사하기 위해 체포한 것은 잘못됐다고 체포적부심도 기각해야 되고, 공수처가 청구한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에 대해서도 애초에 이건 대상이 잘못된 거다 기각시켜야 돼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다 지금 검찰이나 공수처가 임의로 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임병렬 법원장의 댓글을 두고 논란이 벌어지자 이번 사안을 법률 최고 해석기관인 대법원에서 대법관 회의를 열고 입장을 정리해야 된다. 맞지요? 이거 대법원에서 정리 안 하면 밑에 법원의 개별 판사들이 지금 혼돈을 불러일으키고 있고 정치적인 장난을 치고 있는데, 대법원에서 지금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장관을 구속한 게 맞느냐, 윤통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게 맞느냐, 윤총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게 맞느냐, 자, 윤통 체포적부심이 기각이 된 게 맞느냐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법원에서 정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임 법원장은 판사의 영장 발부로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구속되는 사태가 발생했고,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사법부가 져야 된다. 내란죄로 기소되고 1심, 2심 재판이 다 진행되었다가 대법원에 와서야 1심, 2심 재판이 잘못되었다고 하게 되면 그 뒤에 후폭풍을 감당할 수 있을까? 이거는 국가의 안위에 관련되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지적을 했어요. 거기에 더해서 차은경 판사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발표했는데, 보통 판사들이 다른 판사들을 공개적으로 비판을 잘 안 합니다. 이 사건은 일반 형사 사건과 다르고 공수처 내란죄 수사권 여부는 아직 결정된 바 없는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미확정 상태다. 만약에 대법원에서 공수처의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고 대법관들이 그렇게 해석을 하게 되면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구속영장을 해서 1, 2심 재판을 이끌어 온 것이 이게 양심에 따른 것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정치적으로 판단한 거 아니냐, 이 지적이에요. 그래서 서부지법의 영장판사가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그 사유로 증거인멸을 된 것에 대해서도 영장재판은 일반적으로 발부하는 경우에는 이유를 도주 우려가 없다,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 그리고 주거 부정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전례가 있지만은, 공수처가 신청한 영장재판은 대한민국 역사에서 유례가 없었던 사건에 대해서 한 것인데, 그런 사건에 대한 영장 발부 사유를 일반 형사범에 대한 잣대로 고작 15자 영장에 기재하고 발부하는 것이 일반 국민이나 이 사건을 바라보는 법조인들이 이게 설득력이 있다고 볼 수 있겠는가 하는 부분을 지적했어요. 그래서 증거인멸 우려라는 압축하면 이 6자 가지고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을 구속시킨 이 사건, 그래서 국민의 의견이 반반으로 아주 첨예하게 갈려있고, 이런 사건인 만큼 그 내란죄 우두머리라는 부분이나 또 윤통에 대한 구속사유가 쭉 열거됐을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한 자기가 영장을 발부하는 사유를 명시를 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임 법원장은 여기에 대해서 판사들끼리도 찬반이 또 나눠지니까 법원이 정치권의 영향을 받을 것을 우려해 대법원에 조속한 판단을 요구하는 것이 사태의 해결 방법이다 생각해서 글을 쓰게 됐다. 임 법원장은 이재명과 윤 대통령 사건을 비교해서 이야기했어요. 과거에 제1야당 당대표에 대한 국회 체포 동의안이 가결되었을 때 국회에서 통과되었음에도 영장을 기각할 때 기각 사유를 보면 아주 자세히 풀어써서 외형적으로는 숙고 끝에 내린 결론으로 이렇게 형식은 보였는데, 이번에 구속영장은 외형적 구속 사유가 증거인멸로 구속한다, 이것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증거인멸에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사유는 무엇인지 그걸 밝히지 않았다는 것은 사법성 독립의 가치를 존중받아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헌법상 국가 원수로서 불소추 특권을 갖는 대통령에 대한 지위와 권한을 고려하지 않은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다면서
이 사태는 법관이 사법성 독립에 의한 재판이라는 가치만으로 방어하기에 부족하다. 그러니까 아무리 뭐 판사가 내린 결정은 존중돼야 된다라고 이렇게 하더라도 그렇게 볼 수 없는 결정이다라고 하면서 법관과 대법관들이 이 일에 대해서 중지를 갖다가 모아서 이야기를 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지적을 했습니다. 임병렬 법원장의 지적이 하나도 틀릴 게 없어요. 우리 국민들이 느끼는 일반적 의구심을 그대로 대변하고 있다고 봐요. 판사들이 가진 권위나 권한은 하늘에서 주어진 천부적인 게 아니에요. 판사도 인간이면 실수할 수 있고 그 실수에 대한 비판을 감수해야 되는데 그 실수가 현직 대통령이라는 국가 수반의 체포와 구속에 관계된 것이라면 이것은 그냥 단순한 실수로 치부돼야 될 게 아니라 그야말로 재판부에 대한 근본적인 불신, 이것들 다 결론 내놓고 판사 쇼핑하면서 윤통 사냥하기로 저것끼리 짠 거 아니냐. 이재명 민주당과 짬짬이 해가지고 공수처와 그리고 좌파 판사가 해먹은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니까 서부지법에 들어가서 그렇게 난리를 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일반 국민들이 그 정도로 생각하게 만들었다면 법의 근위는 무너진 거 아닙니까? 지금 조선일보가 정면으로 이야기하는 게 판사들이 정치하고 여론에 휘둘린다. 이래가지고 어떻게 앞으로 국가를 갖다가 법치국가라고 할 수 있겠느냐. 이게 지금 조선일보 오늘 내용 아니에요? 자, 이렇다면 지금 헌재에서 판단했을 때 승복하겠는가? 만약에 탄핵 인용을 한다면 누가 승복을 하겠어요? 왜 헌재에서 대통령 탄핵을 이 중요한 문제를 결정하는데 2달, 3달 만에 해야 됩니까? 정말로요. 지금 말이 다 바뀌고 있잖아요. 어제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말도 바뀌고 있고요. 윤통을 세워놓으니까 또 본인은 본인대로 항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기에 시간을 갖다가 정해서 할 게 아니라 1년이든 2년이든 심리를 해야지요. 자, 그럼 한번 물어봅시다. 어제 이준석 방통위원장이 탄핵 기각됐는데 이거는 왜 6개월을 꽉 채웠습니까? 방통위원장이 중요합니까? 대통령이 중요합니까? 헌재가요. 국민만 바라보고 간다 할 때 이미 우리는 알았습니다. 너희들 정치 안 해. 그래서 대한민국 법치는 무너졌어요.